네, 안녕하세요. 거슴새벽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리플 관련해서 조금 기술들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자주 저도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 여러 유튜브 채널들에서 리플마니아님 그리고 킬리만님 굉장히 좋은 건설적인 토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제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튜버에 대한 특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보기 좋은 모양새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리플을 이제 괜찮다, 리플사나 XRP 기술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 분, 그리고 또 나는 이게 별로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이제 당연히 다양성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챙겨서 여러 이제 의견들을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하실 때 맹목적으로 투자에 빠지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정확하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진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뭔가 좋다 그리고 좀 안 좋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요새 디파이 광풍이잖아요. 그래서 광풍이라고 할 것까지 있냐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광풍이냐 아니면 거품이냐 아니면 또 디파이 요새 붐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디파이 관련해서 저한테 그 관련 이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메일이나 또 댓글로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떠냐 하시는데, 제가 이제 디파이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무작정 나쁘다고 이런 생각 하진 않아요. 좋은 것도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요새 시황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또 횡보하다가 방향성을 이제 띄고 움직여 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을 때는 방송을 딱히 또 뭔가 준비할 내용이 없어서 제가 방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XRP가 또 어느 정도 상승장이 되고 불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불장이 왔다라고 다들 이제 인정하실 때쯤까지는 제가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또 여러분들한테 또 방송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제 책임감을 갖고 방송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요 리플 관련한 이야기는 리플사 XRP 관련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하고, 네, 그래서 XRP 차트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면, 지금 우선 예전에 요 저점 150원 정도 원화로 갔던 거 이제 채널 만들어 놓은 거에 거의 채널 바닥에 그 패러럴 채널이죠. 이제 평행 채널 바닥을 거의 닿기 직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여기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아직 이 선에 걸려 있어요. 이런 선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550원 정도 여기 선에 안착을 한다, 2019년 6월 올라갔던 그 선에 안착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불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지금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이 가격대로 2월 달에 올라오고 한 10일 거래봉 만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 거래일 정도 됐는데, 만약에 이틀 3일 정도 더 지난다고 하면, 일단 여기서 더 버틴다고 하면 상방으로 가는 이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평선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훨씬 더 이때보다는 모양새가 좋죠. 이때는 지금 405일, 450일, 300일 이런 데들이 거의 요 짧은 파동 안에서 5파동 끝에 가가지고 맞고 떨어진 거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쭉 추세를 뽑아서 올라와주고 이 작은 게 1파, 그리고 2파, 2파, 3파 하고 5파까지 하면 요게 작은 이제 큰 1파가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평선들이 아래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이평선들 33일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주고, 그리고 10일 이평선도 지금 계속해서 상방을 그려주고 있고, 여러가지 모양새는 훨씬 더 좋아서 이때보다는 당연히 축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7, 80%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조금 더 안착을 하고 7일이나 이런 데 안착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 1파 다음에 3파를 본격적으로 쏜다. 그래서 3파가 여기까지
지금 여기 550원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안착을 하는 선, 지금 1파, 2파, 3파 해서 여기 안착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 5파 정도 가거나 아니면 뭐 2017년대처럼 좀 5파 길게 뽑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XRP BTC 차트에서 보면 역시나 지금 이 검정색 그 450일과 300일을 이제 맞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200일 지지하고 이제 2017년 때 이렇게 지지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갔다가 200일에 지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300일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는 뚫고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200일에 지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도 이게 만약에 올라가가지고 450일 이평선을 뚫고서 한 번에 날아가거나 아니면 눌러서 있거나 지금 이런 상태라 달러 차트랑 거의 지금 시간을 좁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차트랑 모양새를 좁혀가고 있어서 이것도 뭐 모양새는 보기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리플 이제 관련해서 요새 여러 이제 좋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리플의 갑론을박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리플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잖아요.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봐도 당연히 리플사가 100% 성공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투자하죠. 근데 ODL이 성공하냐 아니냐 사실 아직 알 수는 없거든요. 뭐 물론 저는 성공할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니까 투자를 하는 쪽이고,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니까 안 하는 건데 그 성공 가능성은 사실 알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두 유튜버님께서 이제 다뤄주셨는데 내용들이 되게 흥미로워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방송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리플사 홈페이지죠. 리플사 홈페이지인데 이 전체가 이제 리플 내시고 여기가 이제 ODL인데 거래소에서 XRP로 서로 뭐 달러나 유로들이 거래소로 와서 XRP로 한번 바뀌면서 거래소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각 나라 통화로 가는, 이게 지금 현재 그 ODL 구현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ODL이 거래량이 주냐 마냐 이래서 다들 불안해 하시고 막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 관점을 보냐라고 하면 ODL이 뭐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다고 봐요. 실패한다고 말하시는 분도 의견 일리가 있고, 물론 근데 성공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일리가 당연히 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떠냐면 그냥 저는 아주 단순하게 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수탁하고 보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풀렸잖아요. 이제 풀렸어요. 그 전에는 사실상 이 ODL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구현이 된 게 이 통화에서 와서 다른 나라 통화로 가는데 결국에 거래소를 거쳐서 XRP를 바뀌어서 이 가는 것 자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차선책으로 만들어낸, 왜냐하면 시작을 하고 시장을 뭔가 확장을 해야 되니까 라고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리플사가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규제가 예전에 다 풀렸어요. 그러면 은행이 이미 XRP를 보관을 해도 됐다라고 하면 이 은행이 XRP 보관하고 있죠. US 뭐 은행, 이제 미국 은행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관을 하고 있고, 근데 달러를 멕시코로 보내야 돼요. 그럼 멕시코 뭐 어떤 멕시코 은행이에요. 거기다 보낸다 하면 얘도 XRP 들고 있고 얘도 XRP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바로 보내면 돼요. 거래소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일로 바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지금 스위프트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 그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은행에 기존에 돈을 박아놔야 되는 문제, 이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멕시코 은행에 돈 보내기 위해서 돈을 박아놔야 됐던 문제, 이거 역시도 XRP는 실시간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그 규제들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미래 지향성 자체, 국가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제 돈을 바꾸는 추세들, 뭐 CBDC나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규제가 풀린다고 하면 지금 사실 이 ODL 문제도 결국에 여기서 여기로 바로 보내면, 물론 여기도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은행이 XRP를 보관을 하고 얘가 XRP 보관을 해서 어떤 뭐 문제가 있고 얘가 그걸 바꿔서 당연히 범용성 자체가 만약 떨어져요. XRP가 바꿔가지고 얘가 XRP를 바로 현금 멕시코 페소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그럼 거래소를 해서 팔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XRP가 만약에 뭐 규제도 풀리고 그 다음에 범용성을 갖고 있어요. 각 나라의 CBDC도 다 사용을 하고 은행들이 여러 암호 자산들을 다 자산으로서 수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더리움도 갖고 있고 XRP도 다 갖고 있으면 결국에 그런 것들이 다 은행의 자산이 되는 그 시대가 되면 결국에 여기서 XRP를 보낸다고 했을 때 얘가 멕시코 페소로 그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XRP를 팔아가지고 그걸 바꿔갖고 멕시코 페소를 사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얘가 XRP를 어차피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국제송금의 XRP가 계속 쓰이는 시대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자기가 XRP 물량은 계속 들고 있고, 왜냐면 바꿀 때 써야 되니까 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페소만큼만 은행에서 XRP 그만큼만 자기 은행에서 바꿔서 그거를 고객한테 주거나 기업들한테 뭐 무역 대금 이런 걸로 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XRP의 그 범용성의 채택이 관건이라는 건데, 규제랑 그런 것들은 결국에 이 성공이냐 실패가 결국에 리플사가 XRP를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게 성장해 나가냐에 따라 그 성공이 갈리는 거지, 이게 지금 ODL이 사실상 지금 얘기하면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100%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제 관점은 그냥 뭐 조금 더 폭넓게 보면 그냥 저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너무 그 투자를 뭐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투자라는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뭐 이오스, 뭐 수많은 게 많은데, 지금 XRP 하나를 보고 이거의 성공 여부에 따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사용의 이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비트코인은 더 투자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오스는 더 말도 못하게 투자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은 그나마 좀 낫지만 이더리움도 사실상 지금 뭐 여러 뭐 금융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차용을 하고 쓰고 있지만, 결국에 이더리움도 같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만큼 실사용이 된 XRP이기 때문에, 리플사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중에는 이런 것들 실사용에 대한 이게 되냐 안 되냐라는 논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코인 자체도 거의 손에 꼽는다고 봐요. 뭐 지금 체인링크 정도 엄청나게 실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거 역시도 체인링크가 지금 채택이 되곤 있지만, 체인링크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그 지금 오프 체인에서 온 체인으로 옮기는 이게 실제로 경제를 환산했을 때 얼마의 돈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체인링크가 시총이 몇 위가 되는지 그게 합당한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사실상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지금 버블이다 아니냐 이것도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 들어오면, 실사용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이 ODL이 성공하냐 마냐 이걸로 논쟁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건실한 토론이 되는 정도의 수준의 코인이 제가 볼 땐 손에 꼽아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6,000개 중에 거의 뭐 5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에 이거 성공할 확신이 있어서 너 투자해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답은 못하지만, 저는 나름의 이런 논리들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다 이런 불확실성에 있는 다 투자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도 앞으로 그 디지털 금을 대체하지 못하고 만약에 실사용이 안 된다, 실사용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비트코인이, 그러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뭔가 그런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에 시총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또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 그 다음에 이런 건설적인 토론, 이게 성공하냐 마느냐, 이 기술이 이미 실사용은 웬만큼 됐고 그런 코인 자체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저는 투자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질문에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런 느낌으로 전 투자를 하고 있어서, XRP가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건실한 토론이다 라고 전 이제 생각이 들고, 제가 짧게 정리한 거 좀 이야기 드리면, 뭐 페이먼트, 그 다음에 세르먼트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세르먼트 이제 정착이라는 이제 의미죠. 그리고 페이먼트 뭐 지불이고, 그래서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 우리가 지금 송금하고 있는, 송금 시장에 장악하고 있는 스위프트가 메시징 시스템인데, 이게 보통 하루 이틀 걸리고 요새 좀 빨라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페이먼트 역할이고요. 그리고 노스트로버스트 어카운트, 이제 돈을 다른 은행에다가 박아놓고 그 돈만큼
이제 내가 송금을 하면 그 사람이 송금받은 메시징 그 시스템 가지고 내가 돈 이미 박아놓은 것 같고 고객한테 돈을 주는, 이게 이제 세레먼트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요번에 뭐 페이버너 그 다음에 페이 아이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페이먼트 시장 쪽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게임 체인저를 할 만한 그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리플사의 다음 방향성에 귀추가 좀 주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제 뇌피셜이기도 한데, 스위프트랑 R3, 리플 얘네들 셋이 결국에 다 연관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에버그린님 채널을 보시면 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에버그린님 채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걸 또 하나의 방송으로 만들기에는 역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너무 그 양이 많아서 한번 에버그린님 채널 찾아보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와 리플사, 결국에는 저는 같이 살기를 모색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리플사가 살기 위해서 이걸 협력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리플사는 제 갈 길을 가요. 워낙 모든 혁신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럼 기존에 앞에 있던 혁신을 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혁신을 하는 기업한테 손을 내밀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 가령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 은행들과의 수많은 관계들, 왜냐하면 은행들의 연합체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리플사와 협력에 손을 내민다고 하면 충분히 협력할 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사의 기술들을 채택을 하고 기존 스위프트의 그런 뭔가 그 은행 조직들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리플사가 한꺼번에 갑자기 은행 여러 그 파트너망을 다 가져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스위프트 체면을 살려주며 협력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이 뒤에 이제 SBI도 또 있는데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제 뇌피셜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ODL의 성공 여부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성공 확신 여부를 누가 알겠는가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확한 정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알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방송을 챙겨 보시는데, 정확한 정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유튜버마다 어떤 정보를 다룰 때 있어서 개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 채널은 리플 XRP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가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완전 100% 제 뇌피셜을 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의견이 들어가고 저는 성공할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투자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지금 리플마니아님이 리플 XRP를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이유, 그래서 1. ODL의 성공 가능성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킬리만 님이 리플 XRP 장기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 이유 1 해서 ODL이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건실한 토론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유튜버 분들께서 서로 나는 이런 부분이 XRP 좋은 것 같다, 난 이런 게 별론 것 같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투자 결정할 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반대되는 정 의견이잖아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랑 보시고 내가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될까? 보시고 만약에 관점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난 더 합당한다고 하면 XRP 투자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합당하다고 보면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다양성을, 투자의 의견의 다양성이 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맹목적으로 뭐 어떤 리플 찬양하는, 제 채널 같은 리플 찬양하는 채널만 보시고 리플 투자해야겠다,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또 간혹 이야기 드리지만, 제 채널만 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셔라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보고 하시는 게 진짜 위험하니까,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조금 더 투자 성공 확률이 올라갈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뭐 어떤 채널에서 이제 은행의 리플렛만 사용하고 있는 XRP 사용 안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또 질문을 주시고 하는데,
역시도 이것도 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뭐 리플렉 가입한 데는 엄청 많은데 ODL 가입한 데는 몇 군데 없는, 맞잖아요. 근데 맞는데 이유는 늘어나가고 있지만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은행의 규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해결이 되고 점차 다른 나라들에서 해결이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 문제가 늘 이슈였고 이제 슬슬 규제가 풀리고 시작하고 있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된다라고 하면 은행이 리플렛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XRP 사용 안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기회와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안 나오고 은행들이 정말 많은 은행이 리플렛 사용하고 이미 XRP 보유하고 있고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XRP를 지금 투자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XRP를 다 사용하고 있고 리플렛 다 사용해요. 웬만한 은행 메이저가. 그러면 이미 XRP는 엄청 높은 가격에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은행이 이미 다 쓰고 있고 너도 나도 쓸 텐데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엔 기회가 없거든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라는 소리고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소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 리스크를 얼만큼 줄이고 확신을 갖느냐의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질문 하시면서 리플렛만 사용하고 XRP 사용 안 하면 망하는 거, XRP 가격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투자 안 해야지. 그러면 나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네?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 아직 이런 게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안정성도 최고, 그 다음에 기회도 최고, 리스크는 없고 이런 걸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중에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오히려 리스크가 있는 가격 높은 차트에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사게 되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기회하고 대중화를 동시에 자꾸 찾지 마세요. 대중하고 기회는 동시에 확인할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디파이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디파이 관련해서 뭐 무슨 코인 저도 잘 모르는 것도 엄청 많이 문의 주시는데 그 디파이는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디파이 중에도 저도 디파이를 언급을 하고 과열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제가 조심하라고 해서 100%다 디파이가 문제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죠. 디파이도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리냐고 하냐면 좋은 프로젝트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기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어요. 2017년에 아이코 붐이 일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수많은 코인들이 정말 엄청난 코인들이 지금 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뭐 한 6,000개 코인이 지금 이제 넘쳐나는데 이미 사라진 코인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2017년 아이코 붐 때 좋은 프로젝트들도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남고 실사업 잘 하는 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라지거나 애초부터 스캠이었던 코인도 많죠. 맞는 이제 팩트잖아요. 팩트고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이코 이제 ICO 할 때 손심 난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때 정말 수많은 뭐 100개 중에 거의 90개가 스캠이었으니까 이렇게 손실 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도 제가 빨리 돈 벌려는 탐욕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요번에는 디파이가 또 한번 이제 광풍이 불어요. 막 이자 연율 18% 나오고 뭐 10몇 프로 해준다. 뭐 더 높은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분명히 저는 광풍이고 뭔가 과열됐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본인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만약에 좋은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찾은다고 하면 이때 아이코 때도 좋은 프로젝트 찾으신 분들은 가령 아이콘만 봐도 엄청 싼 가격이었는데 지금 400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아마 몇백 배 수익 났을 거예요. 이렇게 잘 찾은 사람들, 본인이 공부 많이 해서 아니면 정말 운 좋게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디파이도 안정적인 수익 18%씩 남 못 누리는 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르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2017년 때 아이코 때도 여러 잡코인 투자 안 하고 왜냐하면 확률이 정말 스캠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비트코인만 투자했어도 안정적인 큰 수익을 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그냥 다른 관점으로 보면 맞는 거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스캠을 골라내는 것 자체도 또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뭐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사업이. 그 회사, 코인 회사를 만든 개발사 대표가 어떤 도덕적 해이와 그 다음에 뭐 개발 능력, 그리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 능력, 여러 가지들, 그리고 투자사를 만나는, 그리고 또 투자를 끌어오는 그런 능력들이 다 갖춰져 있는 팔방미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냐 아니냐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이코 같은 경우 로또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디파이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거품과 광풍 속엔 대중의 돈을 노리는 스캠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디파이도 아이코 정도라고 보시고, 그냥 이 중에 광풍 중에 사기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 많이 하셔서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진짜 안정적이고, 디파이 하는 이 회사 자체 플랫폼이 진짜 제가 봐도 몇 년 오래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안정적으로 계속 오래 해왔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나 믿고 해봐도 되겠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거 괜찮은지 계속 뭐 유튜버들한테 묻거나 뭐 저한테도 그렇고 물어보시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디파이 좋다 말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만약에 좋다라고 했다가 이거 만약에 사라져요, 아니면 뭐 가령 디파이 돈 맡겼는데 위탁한 게 돌려막기 하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책임져요? 뭐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 정말 그 거래소, 뭐 디파이 한다면 거래소, 아니면 어디 코인 뭐 다 공부하셔가지고 진짜 안정성 있는지 구글로 그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 회사 대표가 예전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링크드인도 들어가 보시고, 이런 것들 다 조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리스크 있는 것들은. 왜냐면 리플사, 뭐 XRP,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됐잖아요. 이더리움, 뭐 비탈릭, 그 다음에 뭐 빵형, 뭐 사토시가 만들었다고 하는 뭐 비트코인, 물론 전 사토시가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지만, 뭐 그리고 덴라리머, 뭐 이오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그 대표의 그 이력이죠, 레퍼런스에 대해서 다 체크가 됐지만, 이런 뭐 디파이나 아이코 이런 것들은 체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 개발진의 주요 인력들에 대해서 링크드인도 다 가보시고 몇 년 근무에 어디서 했는지 이런 거 다 보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하시고 투자하시죠. 왜냐하면 빨리 돈 벌려는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셔서 돈 날리시는 경우가 90% 확률로 날리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런 것만 찾아봐도 90% 확률이 50%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 킬리만 님 여기 채널에 요 리플 장기적 관점 보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 이제 킬리만 님이 또 굉장히 좋게 굉장히 건설적인 그 댓글은 또 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CJ 님이 아마 저기 해밀리 우리 CJ 님 같으신데, CJ 님이 여기에 XRP 관련해서 그 자신의 견해를 엄청 잘 써주셨는데, 저도 대부분 보고 굉장히 배울 만한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일단은 기술적인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신 댓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좀 리플사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뭐 XRP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 이해 안 가시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을 만한 댓글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리플마니아님과 킬리만 두 분 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 이제 1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킬리만님이 언능 2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리플마니아님이 또 2편 만들어 주시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저도 많이 배우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두 분한테 파이팅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주중에 시간을 짬을 꼭 내서 한 번 정도 방송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